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운동은 재활수단이자 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가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진 수영장입니다. 일반 수영장과는 달리 입구에 손잡이와 함께 경사로가 있어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샤워실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고맙죠. 예전에는 이런 저기가 없으면 하지를 못했잖아요. 장애인의 경우 사고 우려와 편견 때문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200여 개. 이 가운데 장애인 공공체육시설은 단 12곳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이 50만 명이 넘고 장애인 체육선수가 2,000명이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에 나섰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장애인 체육 우선 사용권을 주는 등 시 군별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를 국가와 지자체, 경기대회, 학교 청소년 행사 다음에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에게 주자는 겁니다. 또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로 개보수할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요.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중증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은 급한 외출이 필요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 막막하다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이 경기도 4개 권역에 1개씩 지정돼 운영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손자를 홀로 키우고 있는 임선옥 할머니. 엎친 데 덮친 격 심한 관절염으로 지난 9월 무릎 수술을 받게 됐지만 입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장애인 365 쉼터를 알게 돼 손자를 맡기고 입원해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가 갑자기 닥치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아준다는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이제 놓이면서. 경기도가 중증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365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보호자들이 경조사나 입원을 하는 등 갑작스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 대신 보호해주는 긴급 보호시설입니다. 군포와 이천, 양주, 그리고 남양주까지 경기도 4개 권역에 1개씩 지정돼 총 4곳이 운영됩니다. 한 곳당 사회복지사 2명이 배정되고 장애인 특성에 맞게 개인 생활을 밀착해 보호해줍니다. 이용료는 하루 2만 원, 한 번에 최대 30일까지 맘 놓고 중증 장애인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365 쉼터는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혹시 일상생활하는 중에 병원이나 경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장애 아들을 맡길 곳을 경기도에서 마련하는 곳입니다. 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중증 장애인 부모들의 수요에 따라 장애인 365 쉼터 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해온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한자협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탈시설 당사자들이 모여 이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한자협은 이 자리에서 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와 장애인 활동전 확대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자협은 전국협의체로 지난 2003년 10월 20일 창립했습니다. 환자가 미리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밝혀놓는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사망하지 않은 이 사람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 생명 경시 풍조 조장 등의 우려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 보완을 위한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이 석 달간 시범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2개 분야로 나뉘어 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에서 이뤄집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임종 과정 환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직접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환자가 자신의 뜻을 이 같은 문서로 남겼다면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하지 않았으면 가족 2명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모두가 합의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작성된 이들 문서는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분명히 밝혀두면 법 시행 전이라도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평균 수명 증가로 노년의 삶이 길어졌습니다. 노년기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통증이 나타나도 노화로 치부해버려 병을 키우기 쉽습니다. 노인 우울증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현주 기자입니다. 노인들에게 기억력 감퇴란 노화의 일부로 여겨지면서도 치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치매 아닌가 약간 이렇게 좀 걱정될 때 없으셨어요? 그거는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70 넘으니까 진짜 어떤 때는 뭐 요거 놔놓고 어떠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억력 감퇴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우울증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고 한 약간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뭐 사람 기억을 하는 거를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노인 우울증은 중년 등의 우울증과 달리 기억력 감퇴가 주요 증상이어서 치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치매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치매와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노인 우울증의 치료 경과는 치매에 비해 매우 좋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치매처럼 뇌의 구조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만 치료하면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년기 이 시기가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고립감, 결국은 어떤 자살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하고 영향이 이제 미치게 되겠는데요.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두통, 피로, 불면 등 신체 증상이 두드러진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장애인 부모의 10주년 기념 부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부모의 회원과 장애인 당사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애쓴 도지사 표창과 부모의 감사패 수여, 공연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부모 대회에서 경북은 앞으로 사람 중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충주에서 개막했습니다. 46개 종목에서 선수와 임원 등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등 충북 지역 71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은 11개 시군에서 참가한 대표 선수들이 축구와 농구, 레슬링 등 정식 종목 45개와 1개의 시범 종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 충주를 제외한 10개 시군도 지역축제와 행사를 체전과 연계해 개최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위치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양에서 진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다소 서늘하고 바람 부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 온 따뜻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양시에선 지난 17일 저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스코 감사마당 행사가 개최돼 제철소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주관 아래 태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높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주년 돼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제철소가 광양제철소입니다. 가장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가장 큰 것이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마움에 저희가 오늘 조그만 자리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감사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부시장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포에버 오케스트라와 가수 금잔디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와 각종 먹을거리로 태인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되는 것은 샘물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철소와 태인동민은 언제나 서로 함께 상생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하였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8년부터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에 매진해왔으며 현재는 임직원의 역량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단과 포스코 1% 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농 복합도시인 광양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발걸음을 함께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진두리입니다. 전남 고흥군의 전통시장 행사 중 하나인 고흥장터 한마당. 이 가을을 맞이해 풍성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고흥에서 최민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고흥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과 흥겨운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즐비하고 맞은편 가게에는 고흥 전통시장의 대표 특산물인 숯불 생선구이 향을 통해 전통시장만의 향토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개최된 고흥 장터 한마당은 군 전통예술단 공연을 비롯해 갑서리 공연, 군민 노래자랑, 팔씨름 대회, 경품 추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습니다. B동 A동이라고 불렀었어. B동. 지금 상인의 대학교 다녀야 되겠는데 B동입니다. B동. 오늘은 더 뜨겁게 했습니다. 축제 중 오찬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당가에는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준비돼 있어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시골 장터의 옛 정치와 추억을 만끽할 수 있었던 이번 축제를 통해 고흥의 따뜻한 정과 지역 고유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최민아입니다. 양천 어르신 종합복지관은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협력해 지난 19일 구강관리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치과 무료 진료는 이동 진료 차량을 활용해 복지관 앞마당에서 이뤄졌으며 지역 노인 약 23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단순 발치, 치경부 마모증 치료 등 다양한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구강 검진을 통해 지역 노인의 치아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므로써 구강 관리의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기회가 됐으며 틀니를 이용하는 150여 명의 노인에게는 틀니 관리를 위한 틀니 세정제, 틀니 부착제, 시린이 치약을 무료 제공했습니다. 이번 무료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소통하며 나눔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지역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의 기회가 됐습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한마음 카페에서 아트클래스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아트클래스는 미술에 재능 있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과 전시회를 통해 작가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개인의 취향이라는 주제로 작업한 30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개막식은 오후 3시부터 작가와 강사 소개, 커팅식을 시작으로 응원나무를 비치해 작가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고 전시 작품 구매로 아트클래스 작가들을 위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단순히 작품 전시 행사를 넘어 장애인의 예술 가능성을 보여주고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예술 재능을 가진 장애인과 함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 인권 침해, 의사결정과 법률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권위 공호와 권리를 증진시키고 차별이나 학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인권 상담과 법률 정보 제공, 사례 지원과 관리 등 생활법률 전반적인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장애인의 권리 구제 역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담은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 닥터 유태건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진행하며 궁금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권익 옹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법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이용인들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1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는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이달 29일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장에서는 문화, 음식 체험 부스 등이 열릴 예정이며 특히 상담 부스에서는 법률 상담과 취업 상담, 건강보험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성남행복누리센터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행복누리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국지역경제 살리기 의정부지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지회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집행부 임명식과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에게 있었던 특별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를 주인공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을 촬영했거든요. 복지TV에서 방송되고 있는 휴먼 다큐 희망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복지관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복지관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인터뷰도 따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카메라가 따라다니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찍은 그림들은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PD님과 함께 쓰고 녹음받은 순간에도 카메라는 들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방송될지 궁금해 죽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휴먼 다큐 희망인 분명 재밌을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작에 앞서 이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는 일. 이제 삶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민 모두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